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 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핵무장은 생존권의 문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다트모스대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 교수는 최근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지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린드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이지만 한국의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 글에서 주장했습니다.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고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므로 NPT 탈퇴를 감행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 게이트 연구소의 더그 밴드 선임연구원도 최근 외교안보 전문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기고한 글에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미 본토 및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핵 공격을 위협하고 이를 실행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우산 약속은 훨씬 더 위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는커녕 제한하는 것도 거부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로 귀결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북한 등의 나라가 안보 문제를 앞세우면서 잇따라 핵무장을 했다며 한국도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럴 경우 전 세계는 과거 핵클럽에 가입했던 이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 보유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 한국은 핵은 핵으로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역사를 보면 김일성이 6.25 전쟁에서 그리들이 일으킨 조국 해방전쟁에서 미국 때문에 적화 통일에 실패해서 핵무장 결심을 하여 원자로 시험과 핵실험으로 후대인 김정일 시대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만 2006년 10월 9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실행된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은 TNT 약 0.8kT 규모의 핵실험에 이어 지금까지 6번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제사회의 핵 공갈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자회담, 4자회담,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때마다 비핵화 문제에 등장했으나 북한은 막무가내식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50개 내지 60기 이상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는 북한 전역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으로 연간 2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회담 동향을 보면 억지 춘향식으로 비핵화 회담에 나온
북한의 태도는 자유력 차원에서 유사시 핵을 사용하겠다며 핵미사일 개발 이후 계속 고압적이고 위압적으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앞세워 유엔 제재도 풀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비율을 맞추도록 하는 듯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골 메뉴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핵 우산까지도 걷어치우라고 상대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 유튜브는 15년 전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연모국어라고 본인에 줘서 북한은 왜 멸망하지 않나 해서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 자신들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는가라는 논리로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나 고집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이때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들과 대화를 하면 다람쥐 쳇바퀴를 돌릴 것이 뻔합니다. 북한은 동북아에서 지원 세력인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핵 보유 강대국으로 비대칭 무기가 이들을 떠받치고 있고, 비대칭 무기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열세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인접 대국인 중국은 현재 약 250기의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최소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가질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예측했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4배 이상의 핵탄두를 갖게 된 것이 국제연구기관의 예측입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전술핵무기는 1991년 모두 철수하여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핵을 보유하고 싶어도 우리가 NPT에 가입되어 있어 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NPT에 탈퇴를 하여 핵 개발로 간다고 하면 유엔의 각종 제재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것입니다. 국내 진보 좌파 진영에서 평화지향 국가에 역행한다고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차선의 방법으로 주한미군이 예전과 같이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온다면 좌파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커질 것입니다. 성주의 사드 문제로 좌파 단체들이 아직도 배치 방해를 하고 있어 전술핵무기 반입의 경우는 그 이상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격렬하게 높아질 게 뻔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 김정일은 핵을 개발할 정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만약 김정일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진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지금까지 이 말은 비웃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해 10월 9일 최초 핵실험이 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전과 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고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햇볕 정책은 효력이 다했으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포용 정책만을 고집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지 딱 1년 뒤인 2007년 10월 남북 공동선언의 연속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말기 남북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각종 대북 지원 약속과 비핵화 논의를 했지만 그것은 공연불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좌파 대통령이 세 번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쇼와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서 안보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어 국가가 지금 풍전등화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1차 핵실험은 대한민국의 제10대 대통령 선거의 구도에도
과거에 영향을 미친 바 있는데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3년 뒤인 2009년 5월 20일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사망 이틀 뒤에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친북 인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으로 친북적인 노무현에 대한 모욕입니다. 노무현의 상대 진영이었던 국내 보수 정당들도 적어도 상중기간 동안은 고인을 추모하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북한은 오히려 핵실험으로 우리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미국에서의 한국의 핵무장론 아직은 소수 의견에 속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핵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반한다면서도 악화된 한미동맹의 최적의 경로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주요 매체에 이런 기고문이 실린 것은 중국의 핵무장 부상, 북핵 고도화로 인해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과거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안도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이슈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린드 교수 등은 한미 동맹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중국의 부상과 북핵 고도가 근본적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이 대중견제에 동참해 주기를 계속 기대하지만 한국은 최대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 관계를 해치고 이에 대해서 계속 협조하지 않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드 교수 등은 북핵 교도를 거론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북한 수뇌부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미 본토가 북핵의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이 오히려 이럴 경우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남북의 핵균형이 핵전쟁을 예방하고 이것이 동맹의 신뢰에도 유익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쇼 메뉴나 대화용으로나 써먹을지언정 우리의 안보에는 한낱 보호에만 그치는 용어로 북한과 대화에는 한계가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학자들의 주장대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지당한 말로 북핵 대응에 우리는 핵무장의 길로 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